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요즘 종중 재판이 대유행을 해서 10년 이상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종중과 족보가 없는 종중 재판을 하나 소개합니다. 누구라도 성과 이름이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한 번쯤 발을 멈추고 종중이나 문중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욱 종중이나 문중에 대하여 맥을 알아야 종중 간의 분쟁의 대처도 할 수 있지요. 중국도 공산화가 되면서 종중이 사라졌고, 일본 역시 메카더에 의하여 정비되었고, 조상 숭배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종중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중이나 문중은 비슷한 말이지만 통상 종중 밑에 문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가문의 장자가 종손으로 이어지며 종가가 있고 제를 올리는 제실이 있고 종토가 있으며 종토에서 나온 수익으로 5대 이상 조상 모두에게는 일괄적으로 매년 가을에 시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 개발에 수용되면 땅값이 상승한 만큼 정당한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종파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종손이 평생 자신의 개인 재산처럼 착각을 하고 먼저 주워먹고 감옥에 가는 일도 빈번하지요. 나는 개성이 씨 22세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종중의 발생은 9세 선조님께서 조선시대에 임금으로부터 국가의 난을 평정한 데 공을 세워 공로로 많은 토지와 노비 200명을 하사받으면서 파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한 동네에서 상부상조하며 이씨만 거주하는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고 200명이 넘는 노비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 큰 살림이 된 것이지요. 그런 집안 문제를 종씨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니 자연히 종손 중심의 서열로 조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조직이 갖추어지고 정관을 갖추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종중이 고유종중입니다. 그러나 요즘 소송이나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조선시대는 신분사회가 아주 철두철미했지요. 서인과 양반은 입는 옷이나 머리 갓 같은 것으로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옷만 걸쳐도 매맞아 죽을 정도로 엄격했지요. 오늘날의 환경은 신분사회는 타파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걸치면서는 누구라도 자기 성과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왕정에서 헌정으로 바뀌면서 종중의 관습법은 헌정과 엇박자가 나는데도 아직까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서 종중은 재산 분쟁의 도가니탕이 만들어진 원인이 된 것이지요. 즉 예전에 양반만 시제를 올릴 자격은 물론 과거에도 양반만 응시하였으니까요. 신분이 타파된 오늘날 서인들은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 중 조상의 제도 못 올리게 하던 신분 차별받던 것을 마치 복수라도 하듯 종중에 나와서 사사건건 깽판을 치고 재판질까지 주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서인들입니다. 처음부터 조화가 안 되는 관계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을 하면서 오는 종중재산의 가치 상승입니다. 국가 플랜으로 고속도로를 놓고 공장을 짓고 하다 보니 국토청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지요. 종중재산은 기본적으로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제사를 올리기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서 위토로 분리됩니다. 즉 묘지 임자를 위한 토지라는 뜻으로 위토라고 시청이나 구청 대장 등본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전이나 위답으로 나뉘어 불립니다.
이는 망자를 위하여 농사를 짓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 부산물로 제사를 올린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조상 숭배 사상을 존중하고 인정하여 위터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게 지불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터는 양도되지 못하는 토지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문제는 시골 고향에서 도회지로 유학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객지에서 취직을 하니 직장 때문에 핵가족이 되어 타향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바쁜데 회사 휴직하고 고향 선산 여러 군데 시제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님을 공경하는 유교 사상이 하루아침에 태풍 지나가듯 사라지는 관습이 아니다 보니 일부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타지에서라도 봉제를 올립니다. 그러자니 종제를 모으고 관리자를 두게 되고 조직이 구성되고 정관을 만들게 되지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종중과 유사하게 만든 것이 유사종중입니다. 그러므로 종중은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인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자신의 종중이 송사로 번지거나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증조 할아버지는 19세 손으로서 명수, 철수, 진수 그렇게 삼형제였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 세 분 모두 돌아가셨지요. 족보상 명수씨가 아닌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씨자를 공자로 사용하였으며 명수공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는 개성이시 명수공파 종중이 되고 둘째 동생은 개성이시 철수공파 종중이고 셋째는 개성이시 진수공파 종중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고유종중은 직계 비속으로만 내려가면서 후손들이 퍼져나가도 공동선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형제간의 파가 나누어졌으니 명수공파, 철수공파, 진수공파 그렇게 파정이 되었다고 누구파 후손, 누구파 후손들 하는 것입니다. 즉 고유종중은 사망하신 분의 반계 쪽으로는 형성이 되지 않고 직계 비속으로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몇 대로 붙여 표기하고 위 선조로부터 후손으로 내려가는 것은 몇 세로 붙여 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몇 대와 몇 세는 그 의미와 흐르는 방향이 상반됩니다. 제 증조부 명수공은 양자 오면서 동생 철수공이나 진수공을 데리고 이주하셔서 한 동네 모여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가 다른 종중이 모여서 하나의 종중 구성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가 다른 구성원의 조직을 가진 게 유사종중이라 불립니다. 유사종중이란 정확하게 고유종중과 유사한 일을 하는 개인들 단체라서 족보에 기록은 안 됩니다. 족보에 기록된 고유종중과도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환경을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1966년부터 유사종중 제도를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가 되면서 여성들도 사회에서 많은 수익을 내서 종제를 만들었는데 여성은 성이 바뀌지 않으니 유사종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옛날에도 내시들의 제사를 위하여 종제를 이어간 것도 주로 유사종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종중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그 성문화된 법이 없어서 젊은 계층의 법조인들은 종중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증조부가 다른 파로 양자 오셨고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개인재산이 있었습니다. 증조부가 졸하시고 조부와 부친이 증조부 명수공과 동생들 철수공, 진수공의 반계 후손들을 위하여 선산을 만들고 1970년도에 유사종중을 설립하셨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고유 종중에서 자기 종중 재산이라고 소송이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족보상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기화로 정작 종중재산 주인인 우리를 놔두고 고유종중 세 곳에서 서로 자기 재산이라고 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옆에서 제가 추후 참여하여 유사종중 입장에서 소송에 청구 취지 변경을 냈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직접 증언대에서 선서하고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논리를 설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즉 경제 주머니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를 변경하는 청구 취지 변경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신기하게도 이 종중재산은 원고 종중이나 피고 종중, 그리고 독립참가인 종중, 당시 당사자였던 세 종중 모두의 각 소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유사종중 재산이니 아무도 승자가 없는 판결이었지요. 이런 승소자가 없는 판결은 저도 처음 구경해봤지만 30년 경력 변호사님도 처음 본다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유종중에서 종손 부부가 분을 못 이기고 제가 유사종중 제족이라고 고소인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아주 여러 차례 고소를 하였습니다. 종중 창립에 대하여 현직 젊은 공무원이 종중법을 몰라서 기소까지는 당했지만 그때마다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나는 무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라져가는 종중제도를 잘 아는 경찰 조사관이 안 계시니 기소까지 되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유사종중 제족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믿는 법조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대의 발전과 같이 종중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며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지요. 고유종중은 공동선조를 놓고 직계 비속을 따라 자연 발생되고 성과 본이 같으면 성년이 되면서 자동 회원이 되고 사망하면서 종중 회원 자격이 사라지는 데 비하여 유사종중은 처음부터 종중 회원 모두의 공동선조가 없습니다. 후손도 직계 비속, 반계 비속 다 같이 섞여 있는 모임인데, 이는 어떤 개인이 만든다기보다는 그렇게 내려온 전례를 가지고 종중의 공동선조의 이력과 선산의 성지의 묘지 주인 등 환경을 검토하여 법률 전문가에 의하여 판정되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제 개인이 종중을 제조했다고 범죄자로 모으는 것은 종중법에 무지함에서 오는데, 담당들이 공부할 의지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자꾸 같은 건으로 고소질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저도 경찰에 참석해서 설명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개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묘지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 묘지의 위토만 남았고, 매각은 법적으로 안 되니 그냥 굴러다니는 땅이 되었지요. 이제 종중도 남녀 평등하다 보니 원래의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현재에도 간수법만 의존하니 당연히 엇박자가 납니다. 그런 사유로 오늘날 유사종중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꿔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특별법은 성문화하여야 합니다. 성과 본이 같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는 시기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종중은 대법원 판례나 간수법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물에 눈이 어두운 분들이 떼거지로 일도 못하고 법원을 들락거리는 이런 딱하고 황당한 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종중 제도는 참 소중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는 아주 중요하지요. 조상님들이 이어온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간습 문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만 남은 우리 간습적인 물건과 종중 실체 주체자의 맥은 소중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디이시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에 네, 나는 개성이시 명수공파 종중 22대 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그것은 가문의 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겠는지요. 감사합니다.